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리터칭 부분에 대해서 AI와 그리고 포토샵 간의 서로 간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포토샵에서 하는 기능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스케치업이 없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렌더링 걸었다가 과정을 가는 겁니다. 렌더링 원본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있는 게 채널 값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렌더 엘리먼트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채널 값이 약간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편법 채널 알파맵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긴 한데요. 이래저래 너무 귀찮아가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저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그 채널 값의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개라 생각하시고 채널 하는 건 얘기 안 합니다. 다음에 얘기 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충격받기 전에 먼저 이 포토샵을 보여드리고 AI 보는 게 낫겠죠. 보통 우리가 렌더링 걸게 되면 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라이트믹스라든지 V-Ray에서 다양한 기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균일하게, 그리고 대비가 적게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리터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터칭을 좀 해야 되는데, 리터칭은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일부만 얘기 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포토샵은 2025 버전입니다. 이미지에 보시면은 여기 어저스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브라인 컨트라스트부터 시작해서요. 뭐 많죠? 브라인 컨트라스트 보일지 모르겠는데, 브라인 컨트라스트, 레벨스, 커브스, 익스포셔 쭉 뭐 많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여기 브라인 컨트라스트, 밝기와 대비입니다. 하나씩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리터칭의 가장 초기 단계라 생각해요. 밝기와 대비인데, 이거는 포토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금 밝게 하고요, 조금 대비하면 돼요. 왜냐, 우리가 나온 이미지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약간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그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간의 밝기를 올리면서 대비가 주면은 이제 좀 선명해진다라는 느낌이 돼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레벨스 말 커브스 들어갑니다. 커브스는 여러분들이 세간에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은 리니어 컨트라스트 혹은 미디엄 컨트라스트, 요걸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우리가 S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S커브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약간의 밝기와 대비, 요것도 설명하면 좀 길긴 한데요. 여기는 이미지의 밝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는 어두운 데가 좀 많고 밝은 데 갑자기 뿅 많네, 이런 거고요. 그 이미지 갖고 있는 밝기의 그래프를 얘를 올리면 어떻게 써요? 얘 부분, 어두운 부분이 밝아진다. 얘는 뭐겠습니까? 밝은 부분이 표준보다 밝아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적당히 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에서는 레벨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휴 세츄레이션, 컬러 밸런스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대요. 휴 세츄레이션을 가서 보통은 우리가 라이트니스는 감마값하고 비슷해요. 뿌옇게 밝아져요. 요건 잘 안 건드립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츄레이션만 살짝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채도가 보통 밝기 대비를 하면 좀 세집니다. 그래서 살짝 빼는 정도. 휴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색상 너무 변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만 뺀다라는 느낌을 해줘요. 뭐 한 거지 싶을 거예요. 근데 원본에서 살짝 변경된 정도, 요 정도면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휴 세츄레이션만 보여드렸는데, 컬러 밸런스도 있을 거고, 블랙 앤 화이트,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여기 HDR, 섀도우 하이라이트, 디세츄레이트, 이건 사용 안 하니까 섀도우 하이라이트만 가도 괜찮아지거든요. 요것도 있지만은 익스포셔도 건드리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HDR 토니인가요? 발음이.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하다 보면 뭔가가 나와요. 와, 이런 느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스포셔까지는 건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빛 세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옵셋, 그
일단 감마는 감마 커렉션은 잘 사용 안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리터칭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간 게 뭐냐면은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채널값 혹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알파 값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일부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눈에 띌 수 있는 게 바닥이니까 바닥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끄고 원본으로 가겠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은 포토샵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레이어가 됐죠. 원본 이미지 위에 레이어, 즉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가 올라왔다 이거요. 그러면 이 검은색, 흰색은 뭘 할 때 쓰느냐? 검은색, 흰색은 정말 많이 나오죠. 셀렉트에 가서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서요. 얘를 선택을 해요. 하실 때는 얘는 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 레이어에서 얘를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 보이겠죠.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우리가 일종의 언어적인 부분 눕기딱이라는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터칭은 1단계가 있고요. 1단계는 지금 아주 다 스킵하고 그냥 밝히만 보여드렸어요. 2단계는 레이어를 통한 저는 보정이라고 생각해요. 영역별 보정.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밝기를 바닥 밝기가 좀 어두운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에서 선택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서 해보니까는 다시 한번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변경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이용했지만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컨트롤 델리트 키 해주면은 지금 따지고 오자면은 여기에 흰색이 칠해졌어요. 요거를 좀 사용합니다.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하는데 이걸 끄고요. 밑에 내려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찍으면 얘가 선택이 돼요. 뭐 하는 건지 싶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리터칭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데요. 시작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무 맵 아무거나 하나 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포토샵 수업이 아닙니다. 그냥 리터칭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지.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맵 제가 이런 거 한번 갖고 올게요. 보이죠? 얘를 갖고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컨트롤 갖고 왔어요. 보이시죠? 컨트롤 T를 이용하면은 얘 크기 변경이 되는데요. 엔터 치면은 뭐 어떻게 변경이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원본 이미지 가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 원본 이미지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찍으면 어떻게 이 영역을 선택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에서 델리트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워집니다. 잠깐만요. 얍. 아니 제가 왜 이러나 했더만은 이거예요. 델리트하면 어떻게 지워지죠. 아 멍청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위에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멀티플라이 하든 오버레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레이어 기법은 되게 간단해요. 종이를 씌우고 모드를 변경하고 적당하게 오파시티를 내린다. 이 3단계가 보통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뭔가가 더 씌워지면서 느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그냥 레이어를 하나 씌우고요. 얘를 찍고요. 나는 여기를 약간 브라운 값을 좀 넣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요.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브라운 느낌을 제가 만들었어요. 컨트롤 델리트 하면은 자 들어왔죠? 자 그런 다음에 멀티플라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오파시티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색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뭔가가 뭐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한데 항상 리터칭은 원본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또 원본에 가서 얘를 찍고 원본에서 이제 변경할 겁니다. 변경할 거야 하면은 그 다음 우리 들어간 게 뭐냐 뭐 다치투 같은 거 이용해서 미드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다치가 밝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익스포션은 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는 보통 저 같은 게 한 15 정도로 사용 많이 하는데요. 미드톤에서 밝기를 바닥을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밝은 데 이렇게 싹싹싹싹 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적당히 이뻐지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켜놨던 건 어디 갔지? 천장 해볼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댔어요? 여기서 셀렉트해서 컬러 레인지를 한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끄고
밑으로 내려서 난 천장 변경할 거야 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밝기를 여기만 올려볼게요. 그럼 어디에? 천정만 밝아져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다치 툴에 들어가서 미드톤에서 살짝 올려주고 요렇게 올려주면 어때요? 어때요? 뭔가가 달라졌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창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호를 여기도 알파맵 있겠죠. 컨트롤 C에서 가져온 다음에 난 배경을 선생님이 합성하고 싶어요. 배경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서 제가 가보면은 배경 맵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컨트롤 T로. 물론 여기서는 약간의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조금 멀리서 가 있네. 컨트롤 T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근데 뭐 안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 얘기 할 게 아닌데 보통은 요런 갈 때는 얘 이미지 오파시티를 내려가지고요 보면서 합니다. 요렇게 해서 어떻게 요렇게 좀 올려주고 적당하게 사실 적당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토샵 이 책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어떻게 오파시티 다시 올려주고 그럼 어떻게 배경이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어디 가서 창호 예 올라서 볼게요. 여기서 셀렉트 컬러 레인지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끄고 내려와서 컨트롤 시프트 I 해가지고 딜리트 지워지겠죠.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 지금 뭐랬어요? 오버레이 하든 멀티플라이 하든 뭐 알아서 하라고 했죠. 맞죠? 뭐 노멀로 됩니다. 노멀로 해가지고 오파시티 떨어뜨리면은 배경이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없는 거 있는 거 차이가 나죠? 원래 이렇게 배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V 해가지고 다시 얘를 한번 씌워요. 이렇게 공간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색 배경이 창호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나 오파시티 떨어뜨려 가지고요. 제가 많이 하는 기법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지우개 툴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지우개 툴 이죠. 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 누르고 대문자를 끄고 그 다음에 약간 키워가지고 이렇게 쭉 키워주겠죠. 브러쉬 모드를 한 다음에 오파시티 자 요거죠. 오파시티 약간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는데 큰일 났네요. 자 모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부드러운 온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주고 나서 다시 오파시티 올려줘요. 그럼 배경이 이렇게 돼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오버레이로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색상이 들어와요. 보이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 레이어 왔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를 또 오파시티를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 배경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레이저에서 지워줘. 이렇게 지워가지고 요 부분이 하늘 느낌 싹 들어오게 해줍니다. 여러분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변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리터칭이에요. 그래서 알파맥을 이용하든지 채널값을 이용하든지 둘 다 같은 얘기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씩 보정하다 보면은 이뻐진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할 때 다치 툴도 쓰고 이래서 쓰고 하는 건데 저희는 정체성이 스케치업이다 보니까 리터칭은 혹시라도 댓글에 뭐가 달리면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안 달기 때문에 안 하겠죠? 스케치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AI하고 지금 여기까지 리터칭 한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와 대박이죠? 괜찮죠? 경쟁자 챗GPT로 오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렌더링 자료 얘를 넘겨야 되겠죠? 자 챗GPT 야 적당하게 리터칭 해서 전반적인 모델링은 변경하지 말고 색감도 유지하는데 조도나 반사 이런 것을 보정해서 정말 이쁘게 리터칭 해줘. 참 미치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프롬프트도 아니에요. 그냥 얘하고 대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대화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뭔가 할 때
전문가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전문가적인 거 하려면은 제가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죄송하지만은 너무 귀찮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면은 패턴이 달라졌어요. 맞죠? 잘 보세요. 그리고 모델링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 생각지도 못한 의자도 생겼어요. 맞죠? 조명을 바꿔달라는데 재질도 바꿔버리는 나쁜 AI. 맞죠? 의자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응답 1번하고 2번이 나왔는데 여러분 느꼈을 때 어때요? 1번은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갔어요. 맞죠? 비슷하게 했지만 의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맞죠? 의자를 바꿔버리는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AI네요. 여기도 형태가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2번보다는 제가 봤을 때 1번이 나으니까 1번이랑 쟤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명히 리터칭만 해달라고 했지만은 리터칭만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가구 변경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변경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변경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외에 부분은 정말 이쁘게 됐다. 프롬 AI 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 AI 가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또 궁금하긴 해요. 맞죠? 또 어떤 면에서 궁금한데 글쎄요. 궁금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닥이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항상 여기 들어오면 제가 한글 모드로 변경해요. 왜냐?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홈페이지 가서 AI도에 스케치 업로드 해볼까요? 스케치 디자인 초안이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게 초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리터칭해서 뭐 적당히 리터칭 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I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더 심각해요. 프롬 AI는 맞죠? 프롬 AI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느낌 받고 있냐면은 3D 완전 초안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방금 전처럼 리터칭하는 개념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챗GPT가 훨씬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챗GPT의 프롬프트만 잘만 적는다 치면은 글쎄요. 포토샵에서 리터칭하는 그 시간에 그냥 챗GPT한테 던져가지고 적당하게 나온 다음에 다시 살짝 더 보정한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모델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 현 시점에서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AI가 좀 아직은 어렵다. 다만 간 혹은 러프 스케치, 컨셉 이런 케이스라 치면은 괜찮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은 자, 한 가지 더 얘기 드려야 되겠죠? 그 앞에서 얘기하려 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토샵 리터칭을 꽤 긴 시간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이쁘게 하려면은 꽤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AI 하니까는 정말 빨리 됐죠. 다시 한 번 더 보자면은 되게 현타가 올 만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포토샵도 이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책상하고 이거 다 치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 우리가 흔히 말 누기 따기죠. 누기 따기도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그냥 W 눌러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어느 정도 영역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해놓고 생성형 채우게 해가지고 델리트 DELETE 해가지고 생성하면 어떻게 했냐.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편집 프로그램도 이 AI가 대체되는 것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물론 어도비도 보면은 AI 프로그램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게 믹싱이 된다면은 기본 툴과 AI가 믹싱이 된
어떻게 보면은 이 포토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했는데 생성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챗GPT하고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하고 프롬 AI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진짜 간단한 챗GPT가 낫긴 나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또 왜 만들었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거 뭐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스케치업하고 AI가 결합된 영상을 올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 중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면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리터칭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챗GPT 던지면은 적당히 나와요. 근데 적당이란 말이지 완벽일은 아니란 겁니다. 결국은 포토샵에 있는 AI 기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것을 사용한다면은 더 낫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스케치업도 결국은 포토샵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은근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AI 괜찮다. 다만 기본 프로그램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걸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